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간밤에 약간 주춤거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자,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식었다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7만 2천 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2에서 0.4%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 시장은 실업률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실업률이 4.0%까지 늘었는데 고용은 좋아지고 있지만 채용은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한 4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또 유럽 시장이나 기타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희망의 불씨가 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제한되는 그런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약간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뭐 ISM 지표 나왔는데 뜨뜻미지근한 그런 골디락스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짱대 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자,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이 우리 시장 쉬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오고 또 우리가 또 막상 장이 열리게 되면 또 조정을 받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좋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미증시는 주 중반에 골드라스 경제 데이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FOMC 회의, CPI, PP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 파월은 최근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통제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논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연준 내에서도 약간 친민주당 그리고 친공화당 이런 연준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이든 쪽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크리스토퍼 월러나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좀 인플레를 통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시기든 중요한 것은 경제 데이터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의도를 담은 점도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고 먼저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자, 그럼 수요일 날은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는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좋지는 않고 전월 대비는 조금 더 좋아지는 수치 이제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CPI는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대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다 비슷한데 약간 줄었을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1%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PPI도 만약에 조금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PPI 데이터가 오히려 PC 개인 소비 지출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데이터는 연관성이 좀 높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암초가 많이 있지만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 상전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 데이터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키투레인에서 최근에 그 영레포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은행의 지준율이 급감을 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에는 자금이 충분히 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선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 시장에. 그래서 이런 모건 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꼭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유럽에서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EU 그리고 ECB도 금리를 인하했고 이제 남은 것은 영국 또 빼드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용 지표 때문에 약간 식었지만 다시 경기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최근에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또 국제유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또는 구리 가격, 경기를 선반영하는 구리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인플레가 통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게 약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 경제 데이터 때문에 잘 주중에 올라갔다가 고용지표라는 암초를 만나서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시장이 잘 버텨냈어요. 그 이유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늘긴 했고 또 시간당 임률이 상승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계들의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거죠. 4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시장이 지나치게 조정을 받지 않았죠. 잘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지만 그 암초들은 크게 배를 파손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대신 여기 암초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의견이 설랑설레합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의 데이터가 있고 또 엔비디아 AI 붐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엔비디아가 중요한 시기 때 약간씩 멈칫거리긴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 보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독점 규제 조사 착수하고 또 10분의 1로 또 분할하고 이것이 선반영됐다. 이런 생각에 약간 주춤거리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약간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AI 붐을 살리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까요? 먼저 나스닥은 당분간은 요 윗부분에서 작은 등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선 20선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눌러준다 하더라도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 우리 기관 외국인들도 이제 적극성을 띄어야죠. 야, 팔았던 거 다시 사야 되지 않나? 또 금리 인하도 또 글로벌 각국들이 통화 정책을 좀 약하게 가는데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사는 게 뭐예요? 반도체죠. 그래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도주는 반도체와 바이오의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전차 군단에 의해서 그리고 금융주가 도와주면서 끌어올라가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일시적으로 지수를 핸들링하는 이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대형주들이 투심이 좋지 않아졌죠. 그런데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모든 게 AI 쪽으로 포커싱이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테스트하는 HBM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전수량이 좀 안 돼 보였는지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어요. 다만 그 기대감이 너무 또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실제로 보면 좋으면 이미 썼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대형주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또 옐로 칩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주성엔지나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겠죠.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재차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ASML이 독점했던 EUV 쪽에 노광 장비 쪽에 이제
강자가 되면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옐로우 칩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스몰캡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I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도 설립하고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뭐 구리 수요도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최근에는 이 액침냉과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나 전선에서 다시 지금 액침냉각이나 또는 이제 잘 올라가는 유리기판은 이쪽이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움직이고 또 해외 글로벌 기업들하고 AI 관련 어떤 서로 이제 연관된 측면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면 20선하고 60선하고 수렴되어서 딱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 쉽게 말해서 수급선이 60선이고 생명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임상 실패나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고 바이오는 스윙으로 베팅해서 끌고 가고 오히려 반도체는 그때그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또 약간 쉬었다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마다 리포팅을 통해서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살렸던 코스닥 시장을 살렸던 건 뭐예요? 2차 전지도 일조로 했지만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끌고 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바이오주들이 약간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알테오젠이 고양의 목에 방울을 달듯이 바이오주 랠리에 강한 투심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저 고객 중에서 지금 알테오젠을 딱 찍은 게 574% 계좌를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는데 지금 알테오젠은 574%를 넘어서 10배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3천당 제약과 알테오젠이 끌고 가는 그 시장 요 움직임 속에서 재차 이제 MSCI 지수도 편입되고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서로 각축전을 펼치는 삼국지 장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럽에 규제를 하면서 또 중국도 유럽에 반사 규제를 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또 뭐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제한적인 반등,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그 대형주 옐로우 칩들이 그 상승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동안에 스몰캡 쪽으로 특히 AI 붐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종목에 대한 것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 비반도체로 대변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다른 거 다 쉬어가고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하면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가 올라갑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따로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투심도 자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어떤 거냐? 그럼 역시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현금이 남아 돌게 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고가의 현금이 쌓이게 되고 이 고가의 현금을 쌓은 것을 이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가다 보니 외국인 또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테슬라가 조금 더 강해지면 더 좋아지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이 끌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도주는요.
바뀌지 않을 듯 바뀌고 이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니체 책을 뭐 10권을 독파를 하면서 그때 제가 얻은 결론, 이제 딱 전역을 하고 나서 세상은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지고 또 변할 듯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제 저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담은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했듯이 주도주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요. 그러니까 주도주 몇 종목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그 한미 반도체나 이런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반도체의 투심이 약화되면서 바이오로 움직인다. 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임상정형학회나 또는 바이오 USA. 자, 이런 각종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심이 위축이 됐죠.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뭔가 협업 관계가 잘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 속에서 또 앞으로도 하반기에 많은 이 바이오 학회나 이런 거 예정이 되어 있다. 다음 주에도 보면 유럽에서 학회가 2개나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극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임상정형학회 바이오 USA로 자극이 됐던 그 학회가 류마티스나 혈액학회로 되면서 이건 이제 큰 건 아닙니다만 투심을 조금씩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아직 서두르지는 않지만 각국의 기업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항암 신약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남아도니 임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임상이나 신약 승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또 대중국 압박 전략이 반도체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오 보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올라가는 종목이 다릅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는 알테오젠이나 HLB를 통해서 글로벌 의학 시장의 침투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다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술 수출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를테면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나 여러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는 중대형주에서 하나씩 튀어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그 후속타가 강력한 종목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반기에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죠. 그리고 이중항체를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ADC 같은 경우에는 효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병용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용요법을 쓰면 항상 이제 부작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이중항체는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의 어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이제 암에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암에 걸리게 되면 암 치료를 받으면 항상 머리가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중항체는 바이러스도 공략하고 또 그 몸도 살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류가 미래에 추구할 수 있는 이쪽 부분이 바로 이중항체가 바이오의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 바이오 보안법 초당적인 법안이 되겠죠. 트럼프는 어떻게든 중국을 때리려고 할 것이고 또 바이든도 어떻게든 전 국민의 한 80%가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되든지 초당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글로벌 빅파마가 우신 바이오나
이런 중국 기업들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 국내 CDMO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전차군단, 금융주까지 가세하고, 그러나 원탑은 반도체. 자,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가 약간 끌고 가겠지만 원탑은 역시나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테마가 하루차나 3일차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포항에 여기에서 이제 원유가 시추가 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강력한 이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설왕설래합니다. 일부에서는 타당성이 좀 적다, 일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액트지오 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와가지고 분명히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신 이것은 시추를 해봐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뭐 석유 관련주들, 석유 판매점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또는 뭐 시멘트 관련주들 여러 개의 순환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가볍게 끝났다는 거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구리 가격 올라가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 올라갔는데 다들 조정을 받았고, 또 이번에는 이게 올라갔는데 이것 또한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테마가 빠르게 움직인다. 다음 주에는 치매나 또는 AI 테마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주에 뜰 수 있는 테마는 시간 관계상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진다. 다음 주에는 각종 이벤트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벤트가 어떤 게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결국 그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도주를 잡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또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결국엔 저는 투자의 정석은 이거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주도주 성장주를 수익 베팅을 하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단기로 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든 분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또는 많이 물려있어, 이런 분들은 하루에 5%만 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5%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입니다. 한 셋째 달까지는 쓰지 말고 그대로 원금으로 대출돼요. 그럼 셋째 달부터는 4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5%만 내봐요. 4천만 원입니다. 자, 일부 여기에서 한 500 정도는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나머지 3,500을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또는 실리콘2 이런 강력하게 올라갈 종목을 베팅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역시나 알테오젠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죠. 알테오젠이 지금 저 고객 계좌에는 574%가 찍었어요. 500% 이상 찍힌 분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저는 흔들림 없이 베팅을 하자. 바닥에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서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신풍제약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또 HLB, 알테오젠 이런 급등주를 이제 발굴을 잘하는데, 대박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텐베거 이런 종목 발굴을 잘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찍어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실력이 좋아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개 찍었는데 9개가 다 올라가고 7개는 세게 올라갔어. 근데 내가 하필 찍은 게 안 올라가. 여기에 이제 고수들이 느끼는 그 괴로움이죠. 근데 사실은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게, 베팅을 해서 하나를 잘 찍어서 베팅을 해서 바닥에서 끌고 가야만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눈 감고 홀딩,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지만 이때가 424%였어요. 벌써 57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나 삼천당제약, HLB, 이제 그 후속주로 공략했는 이게 주도주의 매력이죠. 자, 두 번째, 지금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거. 제가 이제 매일 발행하는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50주도 오늘장 공략주.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뭐 태성 같은 100% 올라가고, 또 화장품이 움직일 때는 화장품,
또 구리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구리 관련주. 그리고 5월 말 때 이렇게 보시면 또 이런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또 중앙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거 해서 평균 90% 이상 승률이 나오고 또 첫 번째 종목 안정적인 종목이거든요. 그것만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 14%, 두 번째 수급이 붙는 건 25%, 세 번째는 17%. 이렇게 한 종목만 하루에 한 번씩 공략하자. 근데 저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5% 수익을 내기만 하면 계좌가 따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 없다. 주식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요. 자, 6월 달에 이번에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 이것 때문에 Y랩을 해드렸고 또 그 AI 관련주 삼성공조 또 해드렸고 또 DI나 또 태성 해드렸는데 태성은 몇 번 해드렸는데 어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리포트예요. 좀 안정적인 종목 수급이 붙는 건데 약간 떠 있지만 요걸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매도 라인 딱 정해놓고 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아침에 매수를 한다는 거죠. 아침에 항상 매수는 9시 7분 이내에 하셔야 돼요. 9시 3분, 여기 3분 차트인데 6분, 7분 이렇게 3번 정도 분할 매수해. 그러면 보합선에서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당일날 상한가 때려버리죠. 그럼 상한가 한 15분 내에 상한가 들어가면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전날은 DI 이런 종목을 해드렸는데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반도체로 가야죠. 그래서 정비율 초기니까 아침에 9시 3분, 6분 했어. 7분에도 매수했는데 바로 튀어 올라가. 그러면 한 30분 만에 14% 올라간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급등하면 파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전날은 이제 이번에는 AI 관련주 중에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움직이네. 그러면 삼성공조를 또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 재미있는 매매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가장 걱정이 되는데 딱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3분 차트로 봉 5개면 매도한다. 1, 2, 3, 4, 5. 5개면 15분이다는 이야기죠. 급등이 시작되면 15분 정도 이내에 매도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고점에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관 내국인들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서 공략해드렸던 Y랩을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고 또 공략해드리고 3번을 공략해드렸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30%, 50%는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번 주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석유 수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요 날부터 시작을 해서 해드렸는데 흥구석유 단기간에 한 65% 올라갔고 또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다음에 하이스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시초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종목들 또는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테슬라 CEO 비만의 몸을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서 펩트론 말씀드렸죠. 이런 건 바닥권이니까 상승 초기에서 들고 끌고 가면 된다.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한 150, 200까지는 올라올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 투자자들이 이것저것 제시해드리면 잘 못해요. 그래서 딱 하나 찍어서 베팅을 해서 공략을 해서 끌고 가자. 요게 이제 저주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스윙으로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를 들고 가면 된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짱대 양봉이니까 당분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걸로 봤는데 저는 딱 하나 찍어드렸어요. 중앙첨단 소재. 여기 보시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선 60선, 생명선 20선이 수렴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스몰캡들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로 100%, 또 지난번에 제시드릴 때 대비해서 150%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21선 올라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100% 승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하루에 5% 수익을 내고 좀 자금 여유가 좀 생기면 요걸 끌고 가가지고 이게 뭐 실리콘투 1300 이렇게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약진 앞으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격 앞으로가 나오는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분은 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안 좋은 종목을 던지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신 분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1억 5천에 마이너스가 났던 분이 저런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그리고 알테오젠 벌써 500%를 넘게 찍고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